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TV 한영만입니다. 네, 외식 창업 메뉴 분석. 오늘은 단체 급식 편입니다. 네, 외식 창업에 있어서 메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나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메뉴가 어떤 내용인지는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되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어떤 소비자 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꼭 살피고 가셔야 되겠죠. 네, 기본적인 내용을 지금 메뉴에 대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단체 급식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단체 급식은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죠.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우리 대학교라든지 병원이든지 이렇게 단체로 나가는 급식 형태를 이제 급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급식을 하는 이유는 뭐 말 그대로 어떤 편리성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빨리 먹을 수 있게끔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최근에는 약간 프리미엄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그런 뭐 JYP에서 그런 뭐 구내 식당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뭐 견학을 갈 정도다. 저희가 한 3, 4년 전인가요? 뭐 그룹에서 한번 전체 그룹사에 대한 그런 구내식당 컨설팅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을 뭐 직접 가본 건 아니고요. 이제 좀 검색도 하고 자료 좀 받아서 봤더니 네,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뭐 1인당 뭐 식재료비만 뭐 한 3만 원 정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호텔 정도의 어떤 식재료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에는 그 정도로 이렇게 단체 급식들이 발전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식 관리는 주로 아무래도 영양사들이, 보통 우리 일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배인이나 점장들이 많이 책임을 지고 있다라면, 이런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들이 그런 어떤 식재료라든지 메뉴, 매장의 운영 이런 부분들을 다 관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영양사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급식의 종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병원, 산업체, 그다음에 사회복지, 영유아 그런 시설에서까지,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말이 많죠. 어린이들한테 뭐 식재료를 나쁜 거 써서 뭐 가끔 뭐 이런 방송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 최근에는 워낙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삼성 웰스토리, 뭐 CJ 프레시웨이, 뭐 현대, 대기업에서는 하나의 그냥 사업 아이템을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그룹사에 어차피 그런 그 식당을 단체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또 이런 위탁을 받아서 많이 운영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도 전부 다 이제 외주줘서 다 하고 있죠. 이런 대기업에서 다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형태는 이런 직영급식, 기업에서 어떤 사옥에서 자기네 직영식당, 아까 말씀드린 뭐 JYP다 뭐 이런 곳에서는 직영을 하는 거를 직영급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위탁급식은 대학교 내에 있는데 어디 뭐 CJ나 뭐 삼성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그런 뭐 한 중견 기업 정도 되는 회사 안에 있는 그런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개인이 임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임대 위탁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가 대기업 쪽은 일반인들로 좀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지금 임대 위탁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하고 계세요. 뭐 한 300씩에서 한 1000씩 사이 같은 경우는 개인 창업자들이 많이 하고 현재도 운영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외식 창업 아이템 중에서도 이런 게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한 거고요. 특히나 이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인테리어다, 투자 비용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기존에 시설이 돼 있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본사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보통 운영 능력만 있으면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체 급식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 급식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고급화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단체 급식과 연관된 그런 보게 되면은 인스타그램에서도 많이 찍고요. 뭐 우리 회사는 이래, 너희 회사는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회사 간의 경쟁이 일어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는 기업에서도 식당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그다음에 소비자 인식에서도 보게 되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단체 급식은 좀 긍정적인, 뭐 사실은 선택 여지가 없죠. 어떤 회사나 회사 안에 있다 보니까 선택 여지는 없지만 그래도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성어에서도 뭐 좋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이제 좀 우리 온라인 상에서 단체 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회자되고 있는지 좀 살펴봤더니, 뭐 맨날 나오는 메뉴의 재탕함.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다녀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너무 성의 없다, 아니면 어저께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경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아마도 온라인에서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진상에 보시는 것처럼 되게 고급화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내식당에 대해서 어떻게 소비자들이 빅데이터상에서 인식하고 있는지. 그래서 구내식당은 점심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죠. 그다음에 식당, 메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이런 그 급식 사업을 앞으로 임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소비자들의 니즈들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단어들이 언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내식당에도 마찬가지 소비자들이 어떻게 회자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서 나중에 뭐 온라인 마케팅을 하던, 사실은 이 부분은 온라인 마케팅하고 좀 거리가 있을 수는 있어요. 보편적인. 근데 이런 단체 급식도 일반인들을 받아들이는 회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수가 많아야 경제 수치가 나오고 고급 재료를 쓸 수 있고 뭔가 좀 다변화할 수 있는, 메뉴를 다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는데, 뭐 식수가 뭐 300씩 이하다 그러면 사실은 원가적으로 부딪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부딪히기 때문에 어떤 메뉴에 대한 이렇게 기교를 부린다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상에서도 구내식당이나 단체급식, 특히나 구내식당에 대한 언급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급식에서는 좀 이슈를 살펴봤더니요, 이런 언택트,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맞이해서 같이 지나왔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또 구내식당이 활성화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구내식당에 못 가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 해서 도시락 형태의 구내식을 만드는 형태도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단체 급식 이런 데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케어푸드라 그래서 내 직원들, 우리 회사 직원들 아니면 우리 고객들만을 위해서 그런 건강한 식단, 특히나 병원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하겠죠. 그런 건강에 이로운,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푸드, 건강에 이로운 그런 음식들로 해서 메뉴 구성들을 많이 하고 있고 점점점 진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재작년인가요? 한 3년 전인가요? 그래서 파주의 뭐 고등학교에 여행사님께서 고등학교 그 급식에 랍스타를 주면서 한번 회자가 됐지 않습니까? 뭐 엄청나게 방송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분은 지금 GS로 이동하셔가지고 잘 계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대기업에서는 하나씩 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각 회사마다 자기만의 약간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뭐 소스를 개발한다든지 식재료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또 회사만의 컨텐츠랑 방향성을 좀 가져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외식 창업 아이템 중에서 메뉴, 어떤 메뉴를 선택했는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죠. 어떤 상권이냐, 어떤 소비자에 따라서. 오늘은 우리 단체급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단체급식, 어떻게 보면은 우리 외식 창업자들한테 좀 동떨어진 거 아니야? 뭐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돼? 이럴 수가 있겠지만은 본 내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300식 이하에서는 단체급식 같은 거를 임대 위탁 같은 걸 많이 나옵니다. 혹시 뭐 나라장터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정부 입찰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비용 많이 진짜 몇천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좀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꼭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아이템이라고 생각드려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